네, 반갑습니다. 간다 안 간다 주식마루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어하시고 또 가장 불안해하시는 게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과연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지금 보유하고 있어 수익 중인데 목표가를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힘들어하시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 예를 들면 어떠한 업종이 새롭게 좋다더라라고 했을 때 이미 올라간 업종을 많이 잡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간다 안 간다 이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것들 실제로 많이 올라갔거나 많이 내려갔던 종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하락이 예견되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자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다 안 간다 첫 번째 바로 KMW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이 5G의 대장주로 등극하면서 상당히 많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또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주가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KMW는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5G가 관련주, 이 KMW가 5G 관련주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5G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또 실제로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또 추가적으로 왜 하락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5G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5G 같은 경우에는 자, 이동통신 서비스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1G, 2G 그리고 이어서 지금 5G까지 성장을 했는데 자, 최초의 이동통신이 언제 나왔냐면요. 1084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084년에 SK텔레콤의 전신 한국이동통신이 기술을 채택을 해서 음성 통화만 가능한 그렇죠. 최초의 원지 시스템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원지에서 이제는 문자 메시지, 음성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리고 이메일 등이 포함된 기술을 바로 2G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는 우리 세대로 이제 돌아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3G 기술이 활성화가 됩니다. 기존의 전화, 문자, 영상 통화, 이제 전화 문자에서 영상 통화와 또 인터넷을 통한 영상 전송까지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3G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하지만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더 빠른 것을 원하고 또 이제 더 편리한 것을 원하게 됩니다. 자, 지속적으로 인터넷과의 연결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조금 더 빠른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이 많아진다. 그로 인해서 4G 바로 LTE 시장이 열리게 됐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젠 LTE 시장 이후에 5G 시장입니다. 자, 5G는요 4차 산업혁명의 포문을 열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빠르고 그리고 정말 많은 앞으로의 미래적 기술이 담겨 있는 게 5G입니다. 자, 어떤 기술이 나와 있냐면 첫 번째로 4G LTE보다 20배 가량 그렇죠. 20배 가량 속도를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R과 VR, 그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죠. 실감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5G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겠다. 또 5G를 이용해서 사물 인터넷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새롭게 미래지향적인 5세대 통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시장이 너무나도 좋아졌고 5G가 앞으로 상당히 좀 크게 더 성장할 가능성,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는 이제는 LTE보다는 당연히 5G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KMW가 5G 시스템에서 어떠한 부분을 담당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KMW는요 대부분 이제 RF죠. 5G 통신에서 RF가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RF와 이 미디어 LCD를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G 시스템 구축에서 RF 부분을 담당하는데 RF는 무엇이냐? 쉽게 생각을 좀 하시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무선을 이용한 통신 방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파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한국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기지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뭐 LG에 대해서 그리고 SK가 만든 뭐 기지국도 있을 거고요. KT에서 또 이제 설립한 기지국들이 있을 거고요. 그 밖에도 정말 라디오
라디오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상당히 많은 기지국 주파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주파수 영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호환시켜주고 핸드폰과 핸드폰 전화 통화를 연결시켜주고 다른 곳과 헷갈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RF 서비스다라고 좀 보여주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블루투스, CDMA 여러 가지 고유한 주파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RF 산업, RF 시스템에 대한 역할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5G가 새롭게 이제는 5 시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4G에서 사용했던 이런 주파수를 가지고는 당연히 속도 면에서도 그리고 기술적 면에서도 안 되겠죠. 그렇다면 5G가 새롭게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지국이라든지 그리고 5G에 대한 새로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KMW가 RF 부분을 담당을 하는데 우선 LTE의 KMW의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안테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안테나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건데, 자, 이번에 5G가 새롭게 되면서 이제는 수요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수요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600만 명을 돌파했고요. 또 이제 2020년도에는 2천만 명 부근의 사용자를 유치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5G가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궁금한 것들. 자, 그렇다면 이제는 5G에서 KMW가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지는 알겠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올라갔고 5G의 통신 장비는요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고 이제는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건 뭐예요? 5G 핸드폰이 나왔고 5G 핸드폰을 이용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렇다면 더 이상 장비 업체들은 일이 없지 않을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죠. 자, 그렇지만 저는요 KMW의 지속적인 수혜는 올해가 아니라 사실상 실질적인 수혜는 내년까지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왜 그러냐면 휴대폰 시장에 우리 여러분들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전에 노키아라는 휴대폰 업체가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해서 정말 세계 점유율 1, 2위를 다투던 이 노키아가 상당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시장에서 새롭게 네트워크 시장으로서의 전환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5G에서 노키아가 선두그룹이 되겠다라는 집념으로 지금 현재 5G 특허만 2,000개 이상을 돌파를 했었는데, 자, 이 노키아에서 우선 알고 계세요. 노키아에서 왜 5G를 이렇게 노키아에서 이렇게 5G를 증가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KMW가 수혜가 되는지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중국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있는데 아직까지 중국 기지국은 활성화되지가 않았어요. 자, 올해 8만 사이트에서 내년 기지국 구축을 30만 사이트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5G 통신 간력 기지국을 3.8배 이상 더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미 장비에 대한 설비 그리고 새롭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KMW의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자, 이번에 3.8배, 올해보다 3.8배를 더 증가시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구나 우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중국과 더불어서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5 장비 구축을 상당히 많이 더 서둘러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20년도에 도쿄올림픽에서 5G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자, 2020년도에 올림픽이 나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오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5G가 지금 선도하고 있고 새롭게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에서 아직 구축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 자국 평판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2020년도 도쿄 올림픽에 올림픽 이전에까지 5G 커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증가시키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또 노키아 전 세계적으로 5G를 2020년도에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겠구나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매출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요.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을 지금 지켜보시면은 화면 보이시죠? 자산 총액이 그전 분기 그리고 또 그전 분기
지속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RF 부분과 LED 디스플레이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는데 LED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현재는 RF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 점점 갈수록 어떻습니까? 정말 보이진 않지만 LED 시장에 대한 수요를 점점 줄이고 RF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증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5G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 산업을 더욱더 키우고 여기에서 전 세계적인 인터넷 구축들, 그렇죠? 그리고 안테나 구축에서 이 KMW가 더 선두 그룹으로 많은 일을 하겠다라는 게 또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영업이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실은 3분기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어요. 왜 3분기에 좋았냐? 바로 대한민국의 통신 시장 5G가 본격적으로 구축을 했던 시기가 바로 3분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3분기 이전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 바로 단기 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자, 이전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요. 불과 2분기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적자였습니다. 그렇죠? 아래에서 이 단기 순이익은 이익을 보지 못하고 손실 기업이었었는데 정말 바로 2분기 만에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했다. 그렇다는 건 뭐냐? 실질적으로 뭐뭐 하겠다라는 예상 그리고 뭐뭐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KNW는 매출력을 증가시켰고 이익을 증가시켰다. 정말 5G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생산 실적 역시 마찬가지로 RF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RF 시스템 부분을 강하게 또 늘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부분 매출액을 보더라도 RF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매출액이 나와졌다라는 게 또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 매출적인 부분 정말 이번에 이 정도의 5G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이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 내년에는요 중국과 노키아 그리고 일본, 유럽 정말 전 세계에서 더욱더 증가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수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그렇다면 이 KMW가 대한민국에서만 진행을 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 세계 뭐 중국이 늘리던 말던 일본이 늘리던 말던 상관이 없겠죠. 자, 종목 성장성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에서 사업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을 보시면은 RF 부분의 사업 부분의 매출처가 좀 나옵니다. 자, 가장 아랫부분의 사진이 뭐냐면 자, 언제입니까? 2019년 1분기 올해 1분기의 매출처예요. 1분기 매출처는 자, 노키아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노키아가 별로 많지 않고 자, 어딥니까? 삼성이 노키아 33% 그리고 삼성전자가 36% 그리고 중국의 ZTE 통신사가 8.7%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정말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해외 시장으로서의 진출을 늘린 거였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가장 큰 매출 비중이었죠. 이번에 2019년도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현명한 판단을 했어요. 한국 5G의 구축은 이미 지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는 노키아와 중국에서 5G 구축을 할 것이다 라는 판단력이 있었던 것들로 나와지고 있고요. 실제로 올 분기죠. 이번 분기의 매출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분기의 매출처를 보면은 매출처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노키아가 65.1%로 노키아 쪽에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구나. 자, 그거는 뭐죠? 노키아에서 5G 특허를 2,000개 이상 특허를 내면서 2020년도에는 5G 네트워크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 5G를 더욱더 구축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이것과 지금 현재 매출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 KMW의 기술적인 분석으로 살짝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주봉상의 흐름입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보인 다음에 지금 우선 단기적인 바닥은 잡아준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왜 어떻게 단기적인 바닥이 여긴지 아냐? 이전에 우리 투자자분들 많은 기술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이 많은 기술적인 분석 중에 하나가 우선 쭉 올라간 다음에 새로운 박스권. 자, 이거는 뭐냐면 이 구간에서 한번 멈춰줬다라는 거죠. 멈춰주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진행을 하는데 자, 음봉 이후에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었는데 지지라인 받아주죠. 받아준 이후에 뭡니까? 바로 도지형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상승이 강하게 하락한 이후에 아래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싸워주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한 매수세,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 구간을 돌파했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새로운
저항대 라인 그리고 새로운 지지대 라인으로 바뀌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멈춤 이유 없이 쭉 올라갔죠. 자, 이전에 음봉장세에서 어디서 멈췄냐만 우리 투자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음봉장세 처음에 쭉 올라가다 음봉장세에서 멈췄죠. 지지라인으로 바뀌었죠.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음봉장세에서 멈췄던 이 구간, 지금 현 구간과 마찬가지죠. 쭉 올라가다가 음봉장세에서 멈췄던 구간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상승한 이후에 엄청나게 내려갔고 내려간 이후에 이전의 지지라인을 정확하게 지지라인을 받아줬다.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4만 5천 원 부근에서 새로운 지지라인이 형성이 됐고 추가적으로 올라간 5만 8천 원, 5만 800원 부근이죠. 5만 800원 부근에서 예전에 한번 지지라인을 받아줬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음봉 장세를 연출시킨 음봉의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라인이 1차적인 저항대 라인이구나. 이 라인만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6만 8천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KMW 저는 2020년도에 상당히 추가적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5G 시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키아라든지 중국, 일본에 새롭게 매출처를 바꿨던 KMW의 판단은 너무나도 좋았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 하락은 왜 하락을 했냐? 바로 3분기에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 자, 한국 시장에서의 설치류, 한국 시장에서의 통신 장비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었다. 자, 그러면서 눌린 상태에서 추가적인 해외 시장의 진출로 인해서 더욱더 갈 가능성이 크겠다. 이 종목은 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앞으로 영상을 좀 많이 찍어 드릴 거예요.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궁금해하신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시면은 제가 그에 맞춰서 갈지 안 갈지 남겨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항상 도움이 되는 이 간다 안 갔다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